꼭 지켜주세요. 저작권 및 초상권.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해 꼭 지켜줄 예절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과 관련된 영상의 일부를 불법으로 캡처하거나 유출할 경우. 두 번째, 수업에서 제시된 자료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세 번째, 수업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타인 또는 타반에게 보여줄 경우. 학생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수업에 제공한 영상과 사진을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어떤 2차적 작업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수업 주제는 상황에 맞는 대인관계 능력 기르기입니다.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족, 친구, 선생님,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관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에서는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6단계를 거치면 모두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 법칙은 할리우드의 영화배우 케빈 베이컨과 함께 영화에 출연하지 않은 영화인들도 두세 단계를 거치면 케빈 베이컨과 관계를 맺게 된다는 케빈 베이컨 놀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가령 선생님과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볼까요? 우리 반 학생 중에 영웅이가 있습니다. 영웅이 고모는 연예기획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연예기획사는 가수 싸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싸이는 자선 공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영웅, 영웅이 고모, 싸이, 오바마. 4단계 만에 오바마 전 대통령과 연결되었네요. 케빈 베이컨의 6단계를 수학 교과의 확률과 통계 영역과 연계해서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살면서 관계를 맺은 사람의 숫자를 적게 잡아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다시 그 100명이 또 다른 100명, 그러면 10,000명이 되고 다시 그 10,000명이 100명과 관계를 맺어간다면 100만 명, 그 100만 명이 100명과 관계를 맺어간다면 1억 명, 그 1억 명이 100명과 관계를 맺어간다면 100억 명, 지구 인구가 약 77억 2천 명이니 이렇게 5단계만 거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SNS 소통이 발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 걸치면 다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케빈 베이컨의 법칙처럼 나도 누군가의 인연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임을 잊지 말도록 해요.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첫째,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둘째, 주변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다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란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합니다. 즉, 사람을 사귀는 일이며 여러 사람과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속한 곳에서 누구와 어떤 형태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볼까요? 대인관계는 왜 중요할까요?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주어진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갑니다. 서로 어울리며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감정을 가지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성공적인 삶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대인관계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맺습니다.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탯줄로 피와 살이 되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출생과 동시에 가족의 일원이 되어 부모, 형제와 가족 관계를 맺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국가의 국민이 되고 나아가 세계인의 한 명이 됩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또래 집단의 구성원이고 학교에서 학급이나 동아리의 일원으로 친구들과 관계가 형성되고 학교 선생님 및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성인이 되면 사회생활 속에서는 직업인으로의 대인관계를 가지며 생활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다양한 대인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족, 친구, 선생님,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알아보고 적절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가족 관계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 등의 관계로 구성되며 부모의 보살핌 아래 사랑과 이해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은 의식주를 함께하며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룹니다. 가족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고 가정교육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치와 규범을 배우고 익힙니다. 바람직한 가족관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집안일을 서로 분담하며 행복한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두 번째,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는 청소년기에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고민을 나누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서로 위안이 되는 관계입니다. 생활 속에서 협동, 경쟁, 갈등 상황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바람직한 친구 관계를 알아볼까요? 우선 친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을 들어주고 상대편의 입장을 이해하여 원만한 친구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합니다. 나아가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과정을 통해 자아 존중감과 자아 효능감의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선생님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은 나의 흥미, 적성, 학업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삶의 경험을 지닌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은 조언과 행동으로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입니다. 미래의 직업인이 될 여러분들은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직장인들의 공통점은 직무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여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 효율적 업무 수행 및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대인관계와 사회적 성공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1만 명을 대상으로 성공 비결을 조사한 결과 두뇌, 기술, 노력 등을 꼽은 사람은 15%, 85%는 인간관계를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로 보스턴 대학에서는 7세 어린이 450명을 선정한 다음 40년 후 이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조사한 결과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그룹은 타인과 어울리는 능력과 좌절을 극복하는 태도, 그리고 감정 통제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대인관계와 사회적 성공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대인관계를 좋게 만들어가는 비결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대인관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타인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져라. 예를 들어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주고 그의 생일을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면 그는 감동할 것입니다.
둘째, 미소를 지어라. 행복한 웃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미소는 값을 치르지 않고도 많은 것을 얻어냅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이름은 그의 어떤 말보다도 달콤하고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름을 잊으면 그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넷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 내 문제보다는 상대방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다섯째,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내 문제보다는 상대방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여섯째, 상대방이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그를 인정하고 칭찬해 줌으로써 그가 자아 존중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연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할 연습은 나의 대인 관계도를 마인드맵으로 표현하기입니다. 마인드맵은 마음의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을 글, 그림, 선, 도형 등으로 표현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시를 참고하여 종이에 직접 그리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마인드맵을 완성해 봅시다. 나의 대인 관계도를 마인드맵으로 표현하는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종이의 중심에 나의 이미지나 사진을 이용하여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주가지로 각각 연결해 줍니다. 주가지에 있는 사람과 연결된 사람을 부가지, 세부가지로 계속 연결합니다. 단, 나와의 대인관계 정도에 따라 색깔이나 두께로 가지를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연결가지에 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단어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 연습입니다. 아래의 그림들은 가족 관계와 친구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 상황입니다. 이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각각의 입장에서 1분 이내의 분량으로 역할극 대본을 만들어 봅시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세요. 집에 같이 가자. 안 돼, 싫어. 왜 안 돼? 그냥. 내가 싫어? 아니, 그건 아니고 수행평가 완성 못해서 남아야 해. 아, 이런 속상하겠다. 말해줘서 고마워. 말 안 해줬으면 날 싫어하는 줄 오해했을 거야. 함께 남아줄까? 아, 아니야. 미안하게. 먼저 가. 그래, 잘하고 와. 자신의 역할극에 등장하는 인물의 입장에서 느낀 감정을 기록해 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대인관계, 대인관계의 중요성, 원만한 대인관계 등에 대해 학습을 했습니다.